이런 구석에나 놔야지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나요? 아, 선생님. 쓰레기 지금 나랑 못 잡니까? 해가 한창인데. 아니 내가 지금 바빠서 애들 좀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는데 일어나면은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못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로 분리수거 잘하는 거 비행분석이라고 있는데 예.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보실랍니까? 예. 가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할 이두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를 위한 비행분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기후 문제, 그리고 아나바다 운동, 그리고 기부, 녹색 소비, 마지막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문제.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후 문제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날씨가 무척 덥다거나 이런 날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기후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국에 산불이 나서 한 달 동안 진화를 못하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나오는 북극곰이 쉴 곳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공간에서 이게 진짜 얼만큼 심각해질까 조금 아이러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고 생활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기후 위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들께서는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들은 좀 더 맑은 환경이었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 위기가 이제 선생님 네. 위험한 이유는 내 옆집에 누군가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량 생산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의식주 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정도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또 일회용 제품을 최대한 그리고 줄여서 네. 사용하고 네, 생활용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아나바다 운동인데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충분히 깨끗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이나 여러가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껴 쓰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껴 쓸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물, 전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낄 수 있는 거 한번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눠쓰기. 나눠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은 충분히 깨끗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쓰지 않는 것, 특히 육아용품이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봤던 책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창원시에는 자전거, 저런 누비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나눠 쓰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리배출, 재활용입니다. 여러 가지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같은 거를 재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촌스러워진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다시 리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쓰기. 바꿔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꿔쓰기는 나눠쓰기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하고 바꾼다라는 얘기죠. 물물교환처럼 나는 이제 필요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서 서로 원하는 거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공동체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가 왜 기후 문제와 기후 위기와 상관이 있을까요? 기부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기꺼이 주거나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부라고 합니다. 이런 기부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고요. 세상에 남는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부와 나눔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주 유명한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주 채부자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주 채부자에는 몇 가지의 가훈이 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등 수많은 귀감이 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변 사람들, 주위 환경 이런 걸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과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잘 살죠. 세계에서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부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이제 나아가서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지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제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렇지,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전기라든지 열,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최후에 이게 또 우리 손으로 오기 위한 운송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 녹색 소비인데요. 소비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써서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게 소비입니다. 녹색 소비란 내가 하는 소비에서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소비를 녹색 소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녹색 소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학교 등하교 출근은 자전거로 하기, 이왕이면은 전기 자전거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텃밭, 마을 공동체나 각 가정 아니면 아파트에서 내가 길러서 먹고 최소한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 그리고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삶, 이런 게 녹색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소비의 일환으로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멀리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그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지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녹색 소비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지구 녹색 마을 비행 분석, 우리 모두 실천해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분리 배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 수많은 제품은 포장이 되어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 사용하는 물건은 안에 내부에 있다면 수많은 겉포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현대 사회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우리가 잘 분리배출한다면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우리 생활에 쓰이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종류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물질이 없이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서 내는 것.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에도 안에 이물질이 묻었다면 한번 헹구거나 한번 닦아서 내는 것.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닐 같은 것도 충분히 떼서 종이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생활 속에서 1분만 투자한다면 보다 건강한 지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이 애매하고 어려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앱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세요. 스탠바이 큐. 아유 선생님 지금 해가 한참인데 쓰레기 지금 내라면 어쩝니까? 아, 예, 바빠서 어디 좀 간다고, 예. 아이 그러고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이래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분리수거 안 됩니다. 현장 가면 이래갖고 이거 수습 못 합니다. 이거 좀, 뭐,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좀 놔두고 가지.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분리수거를 잘 해야 진짜 이게 지구가 살아나지. 이래갖고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좀 많이 안 바쁘시면 제가 분리수거 잘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 괜찮겠습니까? 예, 빨리. 그러면 비행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보시다. 예, 가보시다. 예. 선생님 분리수거 하는 거는 여기 분리수거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그러고, 비행분석 이거 한번 배워봅시다. 아, 예. 예. 아유, 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거 봐라 쓰레기가 한 발디 있네 야. 그래요. 이거를 어이구 이거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민자치회장입니다. 마을이 살면 창원시가 살고 창원시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우리 모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행분석 파이팅! 지금부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 가정에서 한 며칠 동안 나온 예, 재활용품이라고 버려진 요 네. 봉투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씩. 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제품이 나왔어요.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원래는 무쇠 플라스틱이죠. 근데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깨끗이 씻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시죠? 예.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씻어가지고 다시 이래야 되나? 그렇죠. 원래는 원래대로 처음 배출한다면 깨끗이 헹궈가지고 맑은 상태로 깨끗한 무쇠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캔. 자, 이번엔 캔이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하셨네요. 캔은 배출을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시는데 원래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압축을 해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발로 꾹 누른다든지 해서 꽉 압축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샴푸통 같습니다. 샴푸통 나왔는데 이것도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뚜껑을 열어서 깨끗하게 물로 헹궈서 안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그렇죠. 여기 보면 라벨을 표시된 비닐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이것을 절단해서 깨끗이 제거 후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제거 후에 유색 플라스틱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잘 제거가 되지 않네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가정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거 한 개 한 개 마음 쓰는 데에서 우리 환경이 살고 그러니까 다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예.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비닐 제품으로 들어가야 비닐. 되겠죠. 비닐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마침 비닐통이 있어요. 비닐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요거 위생 도시락이거든요. 요거는 깨끗이 이렇게 맑게 헹궈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아두셨다가 납작하게 묶어가지고 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가능하신 거예요. 자, 이 종이컵이 깨끗하네. 아, 그렇네요. 근데 여기 종이컵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음식물 묻어 있는 게 있죠. 묻어 있는, 예, 묻어가 예, 있네. 예, 예, 예. 있습니다. 이런 예. 것도 배출하시기 전에 한번 예, 신경 쓰셔서 맑게 헹구셔가지고 그렇게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컵도 깨끗하네. 이거 플라스틱이네. 아, 요거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많이 나오는 일회용이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세요. 음식물이 묻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식 묻으면 물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 내가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그렇죠. 야외에 나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야 쓰레기로 된다는 들어가야 거죠. 되고. 요거는 상태가 지금 아주 좋으니까 요거는 분리배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띄어야 되겠죠. 잘 알고 계시네요. 요거는 너무 요게 잘하시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로 재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무색 페트병은 반드시 분리배출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럼 여기 하면 되겠네. 비닐을. 그렇습니다. 비닐을 예. 넣으시고요. 예. 요건 유색 페트병 넣는 곳에 따로 모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이 뭐 더 잘하시네. 아, 여기 위에 따까리. 아, 그렇네요.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복합돼 있죠. 요거는 자르셔가지고요. 플라스틱에 넣으시고 요건 유색, 그러니까 무색 페트병 따로 분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꼭다리 있는 거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복합물이죠. 플라스틱과 비닐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헹구셔가지고 맑게 만드시고 난 뒤에 오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에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요거는 플라스틱통에 넣으시고요. 요거는 비닐로 넣으시면 되겠죠. 예. 이게 뭐 이런 것이 또 나갔네요. 아, 요거는 보면은 전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넣으면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 철과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이 섞여 있는 복합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재활용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야 돼요. 버려요. 대표적인 게 보통 볼펜 같은 거 있죠. 안에 스프링 들어있고 액체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야지. 오히려 그게 분리배출되게 되었다면은 그거 골라낸다고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시고 요거는 살펴보니까 전부 다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가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식기 묵다 보니까 이 느낌.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보면 세척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요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근데 버려요. 이거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제품인데 조금만 씻으면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수고를 해주면 얼마든 재활용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렇게 일반 쓰레기 일반 들어가야 쓰레기로 되니까 그런 것도 스티커를 띄어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살짝 물에 담가놓고 나면 이게 잘 벗겨지거든요. 이런 건 아마 우리 기업에서 아마 이 잘 안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게 잘 안 떨어져. 쓰다 보면 막 그렇게 많이 네. 느끼셨을 텐데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기업에서도 좀 신경 써가지고 잘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로 작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거나 세척이 되지 않은 그런 쓰레기 제품들은 반드시 일반으로 일반으로 들어간다. 예. 이잖아요. 여기서 비닐로 재활용이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예쁘게 접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는 다 펴셔가지고 요 그 자체로 이런 뭘 지각한 이렇게 오 되면 마이 갓 누구지?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거 정말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쓰레기 봉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오히려 세척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페트병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네. 여기는 정말 깨끗하게 아, 투명 그렇죠. 플라스틱이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 이런 같은데요. 이 투명 플라스틱은 정말 좀 깨끗하게 분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이대로 버려도 괜찮을까요? 안 보입니다. 이게 압축을 해갖고. 아, 아까 저런 거 아, 이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건 유리 재질이고요. 요 위에 거는 철 재질이죠. 예. 요거는 당연히 캔유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비닐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예. 있습니다. 요것도 다 떼셔가지고 음. 예. 내야 된다. 거기서 할 쉽게 안 안 떨어질 되죠. 걸. 실제로 이게 물로 물이 가야 돼. 네. 물이. 라벨이 뗀다는 게 참 쉽지 물이 않지만 가야지. 하나 뜨니까 뭐 물이 가정에서 가야. 아 떨어지네. 이게 좀 잘 되네요. 땡땡톤 앞으로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왔는데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뭐 환경을 위해서는 진짜 이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쓰레기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또 다른 집의 쓰레기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먹을 즉시 주는 이온 음료입니다. 이온 음료. 가리스. 예, 이온 음료도 당연히 라벨지는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벨지 먼저 제거하시고요. 라벨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뚜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뚜껑은 다시 분리하셔가지고요. 요것도 잘라내셔야 되겠죠. 이거 아,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뚜껑을 묶어준 안에 이 쪽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거하는 게 네, 예,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거를 예. 제조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예, 저도 동감합니다. 기업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이거는 유색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이것도 자 준비해서 네, 이거는 가볍게 일반 플라스틱, 일반 투명 네,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는 대로. 자, 일단 제가 커피를 시원하게 가져오는데 이 커피 먹고 나면 이 커피 이물질은 시크가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피 같은 음료는 일반적으로 커피는 이제 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깨끗하게 마시고 만약에 이제 가정이라면 한번 헹궈서 버리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옆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제 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종이가 있는데 커피를 드시고 나면 이 종이는 따로 모아서 이제 버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종이류와 우리 우유팩 같은 팩 종류는 따로 분류를 해서 이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게 되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네, 특히 우유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버려야 되죠? 선생님? 우유팩은 다 마시고. 그렇죠. 물로 헹구시고요. 아이를 다 잘라가지고. 펴가지고 납작하게 만드신 다음에 모아서 버리시면 돼요. 우유팩은 우유를 마시고 물로 헹구고 그리고 물기를 빼서 펴서 묶어서 배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분류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비닐입니다. 잠깐만 적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딱 펴가지고 절대 접지 마시고 펴가지고 이렇게 예. 일반 비닐지로 재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면류가 나왔는데 혹시 요즘 우리 학생들 부셔서 부셔 많이 드시죠? 그때 이제 과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닐봉지 안에 이물질이 있다면 한번 헹궈서 버릴 수 있도록 물기를 빼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역시 안타깝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필요품류는 잘 헹궈서 네. 이렇게 착착 묶어서 납작하게, 예, 하신 착 다음에 내면은 따로 분리를 아싸 하시는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류와 종이류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은 떼주시면 되지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가 된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쓰레기로 가요. 사실 이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자체가 이렇게 큰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이게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겠냐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고 찢어지고 떨어져서 이게 점점 이제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이제
동물이 먹고 생선이 먹고 그것을 다시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은 특히 잘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실리콘 이제 벽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틈 사이를 메꾸는 이런 실리콘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 저 읽어보면 여기에는 재활용이라는 표시도 없고요. 딱히 어떻게 해라고 의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공사 제품들은 네. 사용을 하고 나면 안에 이물질이 꼭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안타깝지만 너는 일반 쓰레기. 요 나무 도마 같은 거는 아 이런 뜬금없는 질문하시면은 우리 난감해서 어떻게 해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요거는 사실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따로 모으셔가지고 일정한 마대에 넣어서 배출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폐목재들도 모아서 네. 이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는데 일반 쓰레기가 보통 종이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대자루라든지 마대, 마대 재활용 이제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면 그 일반 쓰레기 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누구 집이가 이거 우리 집이네 우리 집. 네 그나마 쓸만한 커피가 왔습니다. 커피. 자 커피 왔는데 커피인데 왜 무게가 있지? 역시 이 안에도 어떤 놈인지 이물질을 넣어놨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펜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이물질 담겨 있으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돈을 내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버리시겠죠. 그런 마음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네, 여기 역시 있는 예, 이것도 캔 가에 라벨지가 붙어 있는 라벨지 한번 딱 아우 깨끗이 헹구시고 겉에 아우, 라벨을 이거 떼시고 난 뒤에 손비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라벨지를 이렇게 좀 그렇죠. 비닐을 제거하고 난 쉽게 뒤에요. 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캔유네. 예, 라벨지를 벗겨내니까 네. 이 고급 자재인 고급 원료인 알루미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짜잔 깨끗하죠. 네. 이것이 우리 집 가정에 샤시를 만든다든지 또 뭐 만들죠 알루미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럼요. 산업용 자재도 산업용 사용되죠. 자재 많이 많이. 그리고 딱가리는 죄송합니다. 딱 뚜껑은 뚜껑은, 빼서 네. 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뚜껑은 예. 이거 다 같이 캔유로 가면 되겠다. 그죠? 이거 다 같이 캔유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닐. 비닐로 들어가요. 이것이 무엇이냐? 화장품통이네요. 화장품통이네. 그 이름도 유명한 네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라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네. 이 화장품 회사 앞에서 네. 이 소비자들이 이 엄청난 대규모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복합, 그렇죠.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복합 제- 쓰레기라고 하죠. 재활용되지 않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일반 분류해야 된다. 쓰레기입니다. 안타깝죠. 조심하세요. 뭐, 알았어. 일반 쓰레기. 이렇게 과대 포장되거나 화려하게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도 좀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 그렇죠. 비닐 포대에는 이리 묶어갖고 내면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아니랍니다. 이거 딱 펴갖고 네, 이렇게 펴서. 딱 펴서 이래갖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기계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이게 분쇄가 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는데 그렇죠. 이 묶어주면 기계에서 네. 빨아들이지를 못한다면. 걸려가지고 예, 부담이 이렇게 날 저 수 있어요. 우리 지구 환경 지금 기후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니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기후 위기죠. 작년에 장마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이 한 번 나면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도 집에서 분리수거 잘 해주실 거죠? 예, 네, 지금 좀 빡빡해갖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이 행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섞지 말자. 열심히 비우고 헹구고 분리했는데 다시 섞어버리면 이 제품들을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텀블러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 컵 내가 쓰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텀블러도 많이. 네,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 이제 어디 가면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사실은
있는 텀블러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 캠페인에 따라서 비행 분석을 실천하자면 사실은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0년, 200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구 자원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불편을 감수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철저히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신다면 아마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 지구, 우리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원시도 이제 탄소 제로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제로가 이런 생활용품을 무조건 쓰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생산한 탄소가 만들어낸 탄소가 있다면 그만큼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또 탄소의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합성 이동이 이 비행 분석을 통해서 창원시의 탄소 제로화를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회장 창원시 탄소 제로 합승이도 비행 분석 화이팅! 우! 재활용을 잘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합성이동장 김창호입니다. 지구를 지키고 동네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 분석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자.